수험생활 뭐 길게 하셨을 텐데 시험 보고 또 일부 직렬은 난이도가 높은 과목도 있어서 좀 마음고생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어찌됐건 뭐 긴 수험생활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는 필기 시험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돼서 이제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찾아주셨는데 오늘은 군무원 면접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면접장에 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면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2023년도 그러니까 해마다 군무원 면접은 좀 해마다 좀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기는 뭐하고 경향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래서 작년 질문 기출 질문에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2024년도 올해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학원의 면접 캠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진행을 하고 끝나는 부분에는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합격해서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이 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노량진에서 선생이 100마디를 하더라도 현직자가 한마디 하는 게 힘이 더 세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예비역 소령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전역을 했고 군에서는 뭐 주로 군수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군생활을 한 20년 이상 하다 보면 꼭 군수 분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 쪽도 했고 작전 쪽도 했고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분야를 했고 뭐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저도 면접관을 해봤고요. 현역에 있을 때. 그래서 뭐 현재 2021년도부터 학원에서 면접을 가르치고 있고 전직교육원에 가서 군무원을 하고자 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 군무원의 길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강의도 좀 하고 있고 뭐 학군단에 뭐 틈 나는 대로 출강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 전 준비 사항으로부터 우리 2024년 면접 캠프 일정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면접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일정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19일 날 발표 나는 건 동일합니다. 모든. 근데 특이사항은 한 작년부터 뭐 담당 군무원들이 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원래는 통상 금요일 16시에 발표를 하고 공고를 하고 도망갔거든요. 전화 안 받으려고. 그런데 작년부터 뭐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지 하여튼 월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에 발표를 하고 합격자들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 제출하는 게 2일에서 3일 정도. 그래서 뭐 육군 기준으로는 목요일까지, 그다음에 공군, 해군, 해병대는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국방부는 아직 언제까지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똑같을 겁니다. 2일 내지는 3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 장소 공고를 국방부와 육군은 합격자 발표가 날 때 같이 합니다. 이때 개인별로 수험 번호에 따라서 몇 번 0001번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이것까지 명시가 됩니다. 다만 해군, 해병대, 공군은 9월 6일에 별도로 합니다. 조금 늦게.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매년 하던 데서 하는데 내가 며칠에 몇 시 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면접 장소 공고가 끝나면 면접 기간이 중요한데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는 9월에 추석이 있죠.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에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동일합니다. 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뽑는 육군이 9월 3일부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9월 3일, 합격자 발표 8월 19일. 기간은 2주밖에 없습니다. 2주.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간이 길죠. 거의 한 4주 정도 되는데 중간에 추석 연휴 빼면 3주 정도 되는데 어느 직렬이 앞에 할 것이냐 그건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뽑는 군수와 차량이 제일 뒤에 마지막 주에 했고 행정이 첫날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 2022년도에는 행정이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군수는 중간에 하고 차량이 맨 앞에 하고. 이거는 그 실무자들이 어떤 직렬 많이 뽑는 인원들 또 면접위원들을 섭외하고 시간 조율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에 들어갈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요 27일로가 마지막 주에 편성이 된다면 육군도 한 4주간의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예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가정했을 때 여기에 걸리면 2주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학원은 필기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2차 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미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육군을 제외하고는 다 10월 7일, 육군만 10월 14일. 왜? 여기는 인원이 적고 여기는 인원이 많고 그래서 채점할 게 많아서 항상 일주일 늦게 합니다. 육군이. 그래서 작년에 보면 보십시오. 행정 9급 이 첫 주에 걸린 팀들은 작년 아주 촉박했어요. 그래서 행정 작년에 2차반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2주밖에 안 남아서 정말 휘몰아치듯이 면접하고 왔는데 시간이 저는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올해는 누가 이 일정에 들어갈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경쟁률. 자, 여러분들 공고 봐서 아시겠지만 원래 법령상에 150%까지 선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런데 육군은 130% 선발할 수 있다. 그래서 130%까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30%를 합격자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30%에 들어가는 130등이 예를 들어 74.33이야. 근데 74.33이 70명이야. 그럼 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30% 또는 150%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군 2.36대 1, 해병대 행정 1.8대 1, 육군 행정 작년에 정말 치열했습니다. 여기 1.7대 1까지 갔죠. 그러니까 1.3에서부터 1.7까지 다 동점인 거예요. 1.6 육군인데 1.4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특히 올해는 행정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난이도 조절이 좀 실패한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해마다 보면 동점자들이 많아요. 성적의 편차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정말 뭐 잘 본 사람들은 80점대 위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있고 아니면 중간이 없고 밑에 커트라인 부근에 있는 사람들 동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이도가 무난한 경우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어떤 한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다 또는 굉장히 쉬웠다 그러면 동점자들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뭐 실무자가 좀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이 공고문에 설명을 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따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서류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필기 발표가 합격자가 발표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빨리빨리 넘기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병역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병적 기록표,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병적 증명서, 그다음에 현역 출신들은 재직 증명서 또는 전역자들은 병적 기록표, 현재 군무원이거나 군인인 사람들은 재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안 해도 되는 사람 또는 안 한 사람 있죠? 여자분들 미제출 대상자로 체크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다 뽑을 수 있다라고 다 공고문에 이거 다 공고문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공고문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뽑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미리 뽑아 놓으라는 거죠. 병적 기록표 뽑으면 됩니다. 사이트 가서. 본인 군번 기록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돼. 다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병적 증명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안내문대로 뽑기만 하면 돼요. 개인신용 정보 조회서 여기 크레딧 포유 접속해서 본인 인증하고 하나 출력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또 나 지금 신용카드
연체된 게 있는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개인 신용에 파산자인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대출이 얼마 있는데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원조사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직접 이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본부나 각군본부 또는 국방부 가면 여기 신원조회 하는 배너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클릭해갖고 들어가면 여기 로그인하고 휴대폰 인증해갖고 본인 들어가면 과정 선택해서 군무원 과정 선택하고 이렇게 네모 업로드하면 돼요. 본인 입력해야 되는 거 간단하게 자기 인적사항들 입력할 거 입력하고 그다음에 신원진술서가 그 안에 입력하게 돼 있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정도 학력 뭐 금방 타이핑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기소개서. 이거 질문 많이 뭐 요새는 그래도 작년부터 많이 줄긴 했는데 자기소개서 작성 어떻게 합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소개서가 면접관한테 가느냐? 안 갑니다. 그럼 이거 왜 중요하냐? 면접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가정 및 성장 환경부터 해가지고 성장 과정 자아표현 뭐 네 가지 항목 300자로 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대충 써서 내도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저는 면접 가르칠 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의 특징, 나의 장점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면접관한테. 기왕에 이거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쓸 때 여긴 300자라고 돼 있지만 우리 면접할 때는 최대한 많이 쓰라고 합니다. 많이 써서 거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나의 장점, 특징 그걸 뽑아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막 제출할 때는 어떻게 좀 줄여야 됩니까? 첫 줄만 해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문단만 해서 요 칸에 맞게만 글자 안 넘치게 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면접을 위해서 중요하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 이거 할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써서 그럼 나의 특징이 뭔가 나의 장점은 뭔가 면접관한테 나한테 뭘 어필하지? 그 작업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다 뭐 보면 알 수 있는 되게 쉬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가면 장소입니다. 장소. 첫 번째 어디서 하느냐? 이때가 코로나였죠. 2020년 코로나 때여서 이때 장소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21년도부터 국방부는 국방대 서울 캠퍼스 쪽 용산에 있는 복지단 건물에 복지단 본부하고 같이 있는 데를 썼었는데 바뀌었어요. 거기 용산이 북적북적해지는 바람에 거기를 쓸 수가 없어서 민간 센터를 빌려서 국방부는 하기 때문에 올해도 어디가 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듭니다. 육군은 이때만 잠깐 여기 갔었고 코로나 때문에 갔었고 매번 여기서 합니다. 계령도 인재개발원에서. 공군, 해군, 해병대 똑같습니다. 대전, KT, 그 다음에 해병대는 화성에 있는 해병대 스포텔 똑같습니다. 이게 요 보라매 공원 안에 있는 작년에 했던 장소고요. 여기가 육군 인재개발센터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에서 할 수도 있고 양쪽 다 쓸 수 있는데 보통 한 군데만 씁니다. 여기 건물 보이죠? 요 옆에 건물이 하나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면접실이 한 20개인가 있어요.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육군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50명 정도, 250명에서 많게 하면 한 300명 정도까지 면접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KT 인재개발원, 해병대 스포텔 똑같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도 공고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앞에 가면 이렇게 면접실 앞에 면접장 앞에 가면 개인 수험 번호하고 이렇게 몇 번째 면접장에서 본다라는 걸 딱 공고를 해놓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갔어요. 면접장에 가서 요 작년에 우리 학생들인데 끝나고 먼저 보고 나온 친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 면접장 육군 면접장 앞에 있는 그
쉼터라고 만들어 놓은 천막인데 되게 더워. 아씨. 더운데 뭐 에어컨도 아니고 바람 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틀어놨는데 너무 더워. 근데 군수장에 갔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 제 차거든요. 제 차에다가 우리 학원 로고도 붙이고 이렇고 그리고 사람들 막 사진 찍고 가고 막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면접장에 간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잠깐 갖고 와봤어요. 친절한 편이에요. 까칠하지 않고 세분 다 실용매가 전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크게 막 변형된다는 느낌. 저고지랑 나왔고 그다음에 재량행위 기록 나와서 웬만한 그런 습관은 좀 어땠어요? 습관도 그냥 행동적으로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고 거기서 공직관에 대한 꼬리중 원리 원칙 적인 상관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물어서 또 아주 연습한 대로 수영 관련된 거고 수영 관련된 그렇게 막 당황스러운 질문도 없었고 그냥 잠깐 3초 생각해도 원하면 다 답변할 수 있는. 전공은 어땠어요? 전공도 한 문제가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수영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나오고 재량이 나왔고 또 나머지는 전공이 질문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정작 일반적으로 지금 시험 체계가 정작 어려워하잖아요. 정작 질문은 뭐 정작 질문 없었어요. 행정법이랑 행정 확인서 다 끝나가지고 웬만한 상황형이랑 인성 질문들 책 앞에 대답을 길게 해가지고 안보관 관련된 건 없었어요. 안보관도 안 물었어요. 수학과시였네. 자기소개나 뭐 지원 동기 마지막 할 말 다시. 자기소개만 했고 마지막 할 말은 안 하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서들고 안 했어요. 그냥 빨리 약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달라고. 면접관하고 거리는 얼마 정도? 거리는 교수님 자리보다 조금 가깝다고 느껴요. 말은 잘 들려요. 말은 엄청 좀 크게 하면 다른 사람 손해니까 조금 작게 해도 된다. 자신 있긴 했어요. 예. 답변은 전체적으로 본인은 잘한 느낌. 전에 한번 최정치 나왔는데 거기서 헤맸는데 나머지는 다 그래서 방어를 잘.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연습했던 그 정도 시간 정도 되겠지. 아이스 브레이킹 하던가요? 몸으로 또 왔냐? 오늘 왔냐? 뭐 밥은 먹고 왔냐? 부모님이랑 왔냐? 연습한 대로. 다른 사람들 굳이 긴장을 되게 많이 전에 면접자는 시간이 한 10분 되게 봤던 걸로 기억하면서 걱정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생각보다 잘 웃어주시고 다들 마지막으로 지금 면접 앞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학원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많이 있잖아요. 원들이랑 매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더 충실하는 게 해결책이거든요. 이번에 충실하다 보면 사고가 열려서 다른 질문이 나와도 더 하는 게 변하게 더 잘.
자, 이 친구는 작년에 행정 7급 받던 친구고 지금 장성에 전남 장성에 기계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장성 그러니까 전남 장성 하니까 너무 시골인데 그러죠. 이 친구 집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울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부산 사는 사람이 뭐 서울이 좋겠습니까? 자기 연고지랑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좋죠. 그 지금 이 인터뷰를 왜 보여드렸냐면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실제 이게 면접 막 끝내고 나오자마자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에서 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예초 작업하고 있어갖고 시끄러워갖고 지금 숲속으로 간 거거든요. 그 인터뷰할 때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연습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상한 곳에서 다 나왔다. 근데 그만큼 대비를 많이 시켜요 저희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월하게 했다. 근데 보면 본인보다 앞에 한 사람은 한 15분 걸려 길게 했다. 이 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면접에서. 막 그런 인터넷에 보면 그런 썰 많이 있잖아요. 짧게 하면 성공하더라, 길게 해야 뭐 성공하더라, 뭐 등등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을 봐야죠. 왜 15분이 걸렸느냐. 답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예요. 보통 10분 안팎으로 다 끝나야 정상적인 겁니다. 답변이 원활하고. 그런데 15분까지 갔다는 건 조금 무언가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버벅대거나 그래서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진행 순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계획이 공고가 되면 개인별로 장소와 시간이 다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된 시간, 그러니까 면접 보는 시간 말고 면접장에 등록해야 되는 시간이 공지가 됩니다. 육군 기준으로 보자면 국방부나 해공군 해병대는 보통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아침 일찍 가요. 점심 먹고 바로 다 모이라고 하고. 그런데 육군은 4타임으로 나눕니다. 9시, 10시 반, 13시 30분, 그 다음에 14시, 15시. 이렇게 4타임으로 나눠서 그 시간에 와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가면 본인 신분증하고 수험표하고 가지고 가서 하는데 휴대폰은 재작년까지는 휴대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기 장소에 휴대폰 가지고 저한테 실시간 카톡으로 교수님 이런 거 질문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뭐 앞에서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등등등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카톡하고 하는 것까지는 특별히 제재하진 않았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이 스마트워치부터 해서 모든 전자기기는 면접실 앞에 본인 가방하고 이런 것들 놔두고 들어가서 면접 보고 나와서 들고 바로 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서 불안하면 뭐 종이 문서든 태블릿이든 아니면 휴대폰에 연습했던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들어가서 대기할 때까지 대기 시간이 또 의외로 길어요. 뒤쪽에 걸리면.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에는 가지고 들어가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실에서 먼저 처음에 그 시간대에 면접 보는 사람들한테 유의사항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한 명씩 갑니다. 방이 10개라고 그랬죠? 거기 다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기 한 5분 전에 다음 사람을 안내한 사람 데리고 가서 면접실 앞에 의자에 대기하고 있다가 앞 사람이 끝나고 벨이 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자기 소지품 챙겨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순서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 5가지 항목은 법령상에도 나와 있는 공무원 선발 면접으로 선발하는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다른 공무원 직군들은 대부분 상중하로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상 평가를 받은 사람들의 필기 점수 순서대로 해서 정원을 채우고 정원이 안 채워지면 중에서부터 필기 순으로 채우고 다 채워지면 나머지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과 하는 보통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은 성적순으로 그냥 간다 거의.
그런데 군무원은 이 5가지 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1에서부터 5점까지. 그래서 만점이 25점이죠. 그리고 필기와 마찬가지로 면접도 꽈락이 있습니다. 1점. 어떤 평가위원한테든 하여튼 내 평가표에 1점이 2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꽈락입니다. 다른 걸 만점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점은 잘 안 줍니다. 왜? 면접위원이 그럼 사유서를 또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귀찮아서 1점은 안 줍니다. 그래서 보통 평가를 할 때 3점, 4점, 5점 안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본다. 특별히 모나지도 않고 뭐 답변도 그렇게 뭐 그러면 4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5개 항목이죠. 그럼 20점 받는다고 기준을 그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21점 맞고 누구는 19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뒤집히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느냐? 그거부터 설명할까요? 이건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해당 직무에 뭐 능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법령상에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또는 다른 행정이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어야 돼요. 이 실시하는 시험 실시기관과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3명이 면접인을 본단 말이죠. 3명이 보기 때문에 2명은 밖에서 데리고 와야 돼. 근데 다른 행정기관, 육군본부에서 다른 행정기관에 신청한다고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 많은 인원을 누가 확인해 주겠습니까? 나도 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 공무원들이 안 가요. 그래 누가 오느냐? 교수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아까 자소서 봤죠? 자소서. 그죠? 자소서. 보느냐? 없습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그 다음에 수험표에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나이. 나이는 어떻게 할까요? 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액면으로? 이렇게 입을 안 떼면 안 돼요.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말을 안 떼면 입을 떼봐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답하면 내가 커피 쿠폰 줄게. 본인이 하라고. 옆에 쳐다보지 말고. 액면? 여러분들 수험표에 주민등록 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대충 알아요. 근데 왜 내가 대충 안다고 하느냐? 거기 있는 면접위원들은 저처럼 나이가 많은 꼰대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젊은 나이에 뭐 90 몇 년생 이러면 그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잘 몰라. 그러니까 대략적인 나이만 알아. 결론적으로 면접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필기점수 아까 하던 걸 마저 설명을 하면, 필기점수 이제 여러분들 봤죠? 그러면 필기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균 내잖아요. 그거를 다시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리고 면접 아까 몇 점 만점이라고 했어요? 몇 점 만점이라고 했어? 25점, 그죠? 그거 곱하기 2 합니다. 그럼 양쪽이 50점, 50점이죠? 그거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접과 필기의 비율은 최종 점수로 갈 때 면접 1점이 필기 4점인 거예요. 자, 보세요. A 수험생이 필기 평균 점수 78점 맞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B는 72점이에요. 야, 필기 6점 차이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몇 개를 더 맞아야 되는 거야? 엄청나죠? 근데 면접에서 얘는 19점 맞았고 얘는 21점 맞았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점을 평균으로 할 때 누군가 좀 잘한다. 얘는 잘하는데 그럼 21점, 22점, 23점까지도 가요. 얘는 안 되겠는데? 19점, 18점까지도 내려가요. 19점으로 내려가고 21점으로만 내려가도 6점 차이 났던 게 환산하면 77대 78로 뒤집히는 거예요. 총점에서. 면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작년에 우리 면접 캠프에서 했던 학생들의 합격생들에 대한 비율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커트라인 필기 컷 점수에서부터 1점까지 1점 내. 그럼 완전히 문 닫고 필기 문 닫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37% 그 인원들 중에 37%가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올라갈수록 비율은 올라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0%에서부터 130 또는 100%에서 150%까지의 비율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다. 그 100% 위에 있는 1배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1배수 위에 있어도 떨어지죠. 그죠? 1배수 밑에 있는데도 치고 뒤집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점수가 내 이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않겠어.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정말로. 그 해마다 여러분들 소문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필기 점수 높다고 자만하다가 꼬꾸라지는 사람들, 또는 필기에 면접에 목숨 걸어서 문 닫고 들어갔다가 뒤집고 올라가는 사람들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저희도 2점 미만, 컷에서부터 2점 미만이었던 학생들 다 갔어요. 데이터가 증명을 하죠. 그럼 뭘 물어보느냐, 면접관들이 무엇을? 첫 번째 기본적인 질문. 너 누구야? 너 왜 왔어? 자기소개, 지원 동기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뭐 자기소개하는데 넌 자기소개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진 않지만, 자기소개에 나타난 본인의 장점이라든가 특징을 가지고 그 다음 질문들을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면접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직관과 국가관. 가장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제일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작년에 많이 나왔던 건데, 국가관.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보에 있어서. 이런 거. 국가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애국심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경체하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근데 공채는 구체적으로 묻진 않습니다. 다만 직렬이 어떻게 돼요? 군수 뭐 하는 것 같아요? 쿠팡? 직렬 뭐예요? 뭐 하는 것 같아, 군수가? 군수가 어디서 했어요? 보직이 뭐냐고. 주소 듣긴 했어. 옆에서 보급병들이 하는 거, 그지?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묻는다니까? 근데 가서, 면접장 가서, 그냥 이렇게 멀쩡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보급물자, 군수직 군무원이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는데 지금처럼 보급물자 담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를 넣어야 돼요, 나는 군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리고 군수직으로 들어가서도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게 이 답변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사 및 국방정책, 작년에 정말 국방부 기술정보직에서 황당한 질문이 딱 한 번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아는들 한번 생각을 설명해 보세요.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작년에 국방부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직렬이든지 공통적으로 물었던 질문, 우리나라 돈이 지금 얼마까지 있어요, 지폐가?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된다고. 얼마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지폐 얼마까지 있는지 몰라요? 큰일 났네. 얼마까지 있어요? 5만 원까지 있죠? 10만 원권이 생기면 어떤 인물을 넣고 싶습니까? 이게 작년 국방부의 공통적인 질문이었어요. 인성 및 상황형 질문. 자, 저 끝에 계신 분. 남자분. 네. 임용된 후에 상사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부터 구할 거예요? 왜요? 어머니 소중하시니까. 이건 답은 정해져 있죠. 왜가 중요한 거죠, 왜. 그거 질문이라고 해? 근데 그런 게 3년 전에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원 동기. 근데 모든 질문에는 그냥 던지는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왜 질문하는지. 그 중요한 시간 안에서 그냥 질문하는 건 없거든요. 그럼 그 의도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답을 넣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지원 동기. 군무원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난 정말 절실하다. 군무원이 너무 되고 싶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되고 싶다고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그래서 나의 역량은 이만큼이다라고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분 지금 답변한 거에 잘 들어보면 내가 왜 지원했는지, 그죠? 그리고 나의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왜 지원했는지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역량이 있고 그래서 군무원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겠다까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답변,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전공 질문은 나의 생각을 넣을 수가 없죠. 기속행위와 재량에 설명하라는데 저는 기속행위와 재량에 대해서 어떻게 내 사고를 넣을 수 없어요. 나를 표현하고 나를 강조할 수 있는 답변은 사실 7, 8개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에 매번 나를 넣지 않고서는 각인되지 않아요, 면접관한테. 이렇게 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군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공직 가치가 뭡니까? 물어보면 매년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70%가 청렴이래. 우리나라 공직이 얼마나 청렴하지 않으면 청렴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할래? 너 군무원 돼서 어떻게 할 거야? 를 묻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지원 동기하고 자기소개 처음에 했죠. 그럼 거기 나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걸 넣어야죠. 아까 나의 장점이 성실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성실함이 아니라 청렴. 물론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강조할 수 있는 답변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속적인 전문성으로 전투력 발휘를 이끌어내기 지원합니다. 근데 성실성은 그 연속성에 있어서 성실을 바란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근로자 생활하며 성실함을 길렀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도 성실히 직무 수행하는 자세로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이다. 근데 난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무원이 돼서도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성 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갈등입니다. 갈등 또는 협동, 희생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왜? 군무원으로 들어오는 신입 군무원들 같은 경우에 조직을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트러블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냥 쉽게 그냥 갈등 그러면 뭐 우리 구성원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2번은 그 시사적인 거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나온 질문 중에 있어요. 학폭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방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면접관이 이제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던지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이런 게 나와요. 가끔씩. 뭐 뻔하지. 갈등이 생기면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갈등이 발생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답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방법을 제시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와, 뻔하지. 대화. 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대화로. 근데 어떻게 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온 거 작년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 부당한 게 뭔가요? 부당함이 뭘까요? 업무 외적인 거. 그럴 수도 있죠.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부당과 위법. 그죠? 위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거고, 부당한 거는 아침에 과장님이 청소를 나한테만 시켜. 법령 위반은 아니잖아. 근데 좀 부당해. 이런 거야. 먼저 해당 조치가 부당한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위법하다면 위법하다고 생각한 법령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상사분께 조직들에 제안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조치라면 부당한 거 생각해보는 방법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항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제한적인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되게 쉽죠, 그죠? 이분들은 이 수준까지, 이게 지금 이 영상이 작년 학생들의 최종 마지막 면접 보러 가기 전 모습이에요. 할 수 있죠, 그죠? 쉽죠? 복장,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정장 입고 가면 돼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제가 면접장을 갔는데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꼰대들이 생각하는 정장의 기준과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장의 기준이 다른가 봐요. 현장에 갔더니 여자분 중에는 머리가 이만큼 오는데 이렇게 풀어헤치고 위에 자켓도 없이 블라우스만 입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봤고요. 남자분 중에 정장을 입긴 입었어. 근데 여기 요새는 정장이 좀 짧게 나오죠. 남자분들 정장이. 여기 하얀색 양말을 신고 넥타이, 얇은 넥타이 있죠. 그걸 하고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기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고 저는 보고 정말 저러고 면접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정장 입고 오잖아요. 저희랑 모의 면접할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착장을 하고 와야 돼요. 체크 안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장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글로 단정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긴 돼. 근데 그 단정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뭐 헤어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화장을 해야만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 출장 와서 그 숙소에 새벽에 와갖고 이거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약하기 되게 힘들어.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분 와갖고 한 1시간 반, 2시간 헤어하고 메이크업 해주시는데 15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그분 보니까 그 우리 여학생들 이렇게 아침에 물어보니까 4시에 일어나면 그분이 한 씻고 이렇게 기다리면 4시 반에 오신대요, 숙소에. 그러면 그분도 스케줄이 바빠, 하루 종일. 남자분들 마찬가지 뭐 단정하게 단색 정장 입으시면 됩니다. 다만 뭐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길면 여기 뒤에 그물망 헤어 하시는 거 그거 하시면 되고, 뭐 앞머리는 이렇게 눈을 가리지 않게 얼굴이 다 보이는 정도, 그리고 뭐 화장 좀 진하지 않게 뭐 펄 들어가거나 좀 이렇게 진한 색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화장하시면 되고, 정 불안하시면 그분을 섭외해서 면접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 면접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 못 찾을 뻔했어요. 내가 봤던 모의 면접할 때 봤던 우리 학생들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는
면접에서 어떻게 질문들이 나왔느냐 이걸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면접 질문과 시간은 뭐 해마다 비슷합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고 질문 10개에서 한 12개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면접장마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으로 평가를 해야 공정성이 담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준이 모호한 면접실이 있었어요. 작년 육군에. 뭐냐면 첫 번째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사람이 너무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면접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수준이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봤기 때문에.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이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를 들면 20점을 줬어요. 그럼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얘보다 잘하지 못했잖아. 얘는 원래대로라면 23점을 받았어야 되는데 20점을 받은 거야. 그럼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은 19점, 18점 받는 거야, 이제. 그래서 특정 방에서 정말 우수수 떨어진 방이 있어요. 되게 잘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들이 뭐 점수표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슈퍼갑이기 때문에 뭐 좀 어쩔 수가 없어요. 면접 질문 유형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질문과 공직관, 그리고 국가관, 그다음에 전공, 상황형 한 2개에서 4개 사이, 평균 한 3개 정도 본다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면직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것 같은 사람을 선별하려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선별하려는 면접이라기보다는 넌 안 돼. 얘네들 이 정도는 안 돼. 라고 이 쳐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무 환경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졌어요, 작년에. 격오지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격오지 괜찮겠어요? 라고 하면 다 괜찮대. 거기 싫다고 하겠어요? 다 좋다고 하지. 근데 거기에 꼬리 질문이 오죠. 아니, 앞으로 결혼도 하고 할 텐데 강원도 인제나 화천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꼬리 질문을 계속, 준비된 답변을 하지 말고 네 진짜 생각을 말해봐 라고 하는 질문들이 꼬리 질문으로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임용된 후에 조직 내에 잘 융화될 것 같은 사람을 뽑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상사 동료와의 관계, 과중한 업무 시 대응, 민원에 대한 대응, 상사의 뭐 부당한 지시 아까 나왔지만 상사의 위법 행위를 목격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가 학생들 다 교육을 했어요. 야, 그럴 땐 차상급 지휘관에게, 차상급 상관에게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 사람도 한통속이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걔도 한통속이다.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또 하겠다. 온 부대가 한통속이다. 이제 면접관도 심심한 거야. 이제 하루 종일 하니까 지루한 거야. 야, 온 부대가 다 한통속이다. 너 어떡할래? 그러면 뭐 국방부라든지 뭐 상급 기관에 안 넘어가는 거지, 계속. 이게 자꾸 준비해온 거 말고 네 실제 마음속에 있는 답을 얘기해봐. 이런 질문들이 작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경력이라든가 경험, 자격증에 대한 질문. 이건 특히 기술직렬들은 대부분 자기소개할 때 그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어떤 자격증이 있고 또는 어떤 일을 했고 또는 어떤 전공을 했고 해서 저는 이 직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진짜 그거 맞아라고 이제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은 한 번, 두 번 질문 들어가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면접에서는 포장은 해도 되지만 없는 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꼬리 질문을 한 번, 두 번 들어가면은 거짓말 없는 거 만들면 걸립니다. 전공 비중이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섭외된 교수들이 좀 본인들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원래 교수들은 그래요. 자기 전공에 대한 본인들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해. 그래서 뭐 행정법 교수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들을 막 많이 해요. 그리고 답을 못 하잖아. 그럼 거기서 강의를 해 막. 그리고 그런 방도 있었어요, 작년에. 중간에 그 3명 중에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1명 조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하세요 이제라고 이렇게 제지한 방도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럴 정도로 전공 질문에 대한 비중이 늘었어요. 여기 분명히 다들 심리가 그럴 거야. 아, 전공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전공이 아니에요.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왜? 지금 필기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사실 머릿속에 전공에 대한 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공이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는 것처럼 어렵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인 거로. 아까 인터뷰에서 그랬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설명하세요. 간단한 거 이런 거 나와요. 근데 다만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텍스트로만 봤기 때문에 찾는 거야. 그런데 이걸 지금부터는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게 어렵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전공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기속행위랑 재량행위가 뭐가 설명해봐요. 머릿속에서 알고 있지. 그지? 근데 말로 하니까 힘들지. 그거야. 그게 어려운 거지. 그거의 내용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설마 벌써 책을 버리신 분은 없죠? 책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공책.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 아까 설명드렸죠. 작년 육군의 공통적인 질문이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이 우리 안보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근데 첫날 나왔다가 행정 첫날이었죠? 첫날 나왔다가 애들이 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튿날 사라졌어. 그러다 한 4일 차쯤에 다시 부활해서 끝까지 갔어요.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쉬워요. 현존하는 위협 북한이고 잠재적인 위협 코로나도 있고 뭐 저기 러시아도 있고 뭐 하면 되는데 이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스터디하면서 무언가를 사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 증가했다. 자, 본인 집이 어디예요? 용산, 서울이지, 그죠? 합격을 해서 임용지를 이제 근무지를 가는데 서울인데 맨날 야근해야 되는 빡센 업무를 맡아. 저기 양구인데 워라밸이 보장되는 아주 수월한 보직이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양구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원래 교육할 때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먼저 깔아야 돼요. 저는 어디든 가서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깔아야죠. 근데 이런 선택형 질문이 많았어요. 권위적이지만 업무 처리가 확실한 상사와 인간적이지만 업무 처리가 느린 상사 누구와 근무하고 싶습니까? 누구요? 누구? 둘 다지. 내가 상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 누구하고도 근무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말고 면접관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요. 이게 자꾸 강요해. 근데 여기서 꿋꿋하게 아니 저는 둘 다 자꾸 해보자는 거지. 그럼 그건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면 끌려가 줘야 돼. 근데 거기서 꿋꿋하게 아니 저 둘 다. 네가 난 둘 다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된 답변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다.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준비된 질문 답변 말고 너 진짜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해.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면접자들 입장에서는 연습이 많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막 압박 질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걸 또 질문하는 거야. 내가 준비한 답변은 아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생각인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나는 어찌됐건 저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서 끌려가는 수동적이어야 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이 면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작년에. 면접자의 역량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무언가 아까 우리 답변 아까 보면 저는 무슨 역량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가지고 역량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준비된 답변 말고 진짜 맞아 그거?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보는 거야. 아이스 브레이킹. 아까 제가 인터뷰할 때도 물어봤죠. 아이스 브레이킹. 어디서 오셨어요? 고양시요. 못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차 타고. 몇 시쯤 오셨어요? 식사는 했어요? 이게 안 좋은 지금 표본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목적이 있어요,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은 있지만 사실은 자, 지금부터 나랑 대화를 해봅시다. 라고 던지는 건데 지금처럼 단답형으로 네, 고양이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관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사했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야, 이런 거 해보자는 거지. 안보관과 국가 간의 질문이 증가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찌됐건 그래도 군의 속성상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러면 정권의 성격이 여기에도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보관이 이전 정부에서는 이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국방부나 공군 쪽에서는 조금 질문이 나왔지만 육군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영을 하는 거죠. 여성 지원자의 군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인식이 계급도 모를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질문. 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세요? 중사랑 중령이랑 누가 높아요? 이러면 이제 중령? 확신이 없잖아 지금. 작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지원동기에서 면접의 줄거리를 풀어나가. 아까 설명했죠. 자기소개나 지원동기를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말했던 내용들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쭉 줄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크게 군에 어떠한 이슈가 지금 물론 뭐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면접에 가져오진 않아요. 큰일 나요. 되게 늦게 이 면접 질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현안으로 민감한 것들은 질문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할 거예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비슷할 것이고 공직관이나 인성 관련 질문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공 질문에 잘못된 이 실시기관이 잘못된 생각인데 전공을 가지고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특히 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하는 이 멍청한 교수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막 점수를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거면 구술 시험을 보지 뭐하러 면접을 봐. 여러분들 원래 전공은 필기 시험에서 다 증빙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여기서 자꾸 물어보냐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래도 9급 기준으로 보자면 한 4개 정도? 3개, 4개 정도는 물어볼 것이다. 그 다음에 면접 점수의 변별력은 유지할 것이다. 여전히. 이게 과거에는 2019년도까지는 면접이 100%였어요. 필기는 합격하는 순간 버리고 면접 100%로 뽑았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 군 출신만 뽑으려고 니네 어서 약을 팔아. 그리고 항의를 하니까 50대 50으로 바꾼 거예요. 2020년도부터. 근데 계속 유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너 진짜 네 속마음이야? 라고 하는 건 계속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저도 그랬지만 오후쯤 되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루 좀 몇 명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좀 안 지루하려고 뭔가를 자꾸 물어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마찬가지로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면접으로 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최종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근무지가 결정이 됩니다. 최종 점수로 합격자가 나온 다음에 1등부터 쫙 세우고 1등부터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너 가고 싶은 데 써. 물론 직렬별로 자 행정 7급은 여기 지역으로 갈 거니까 이 중에 원하는 데를 1지망부터 쓰세요. 군수 여기 행정구역별로 나오는데 이게 1등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점수가 내가 뭐 지금 필기 한 10점 이상 제가 했는데 뭐 불합격이 하겠어? 그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인제 간다. 인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인제 좋습니다.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작년에 우리 학생들 보면 1지망에서 5지망까지 62%가 갔고요. 특이한 건 여기가 제일 적어요. 오히려. 그리고 양극화되지. 무슨 말이냐면 저 밑에 정말
필기 문 닫고 들어오는 거를 제가 머리끄댕이를 끄집어서 이렇게 끄집어 거기 간신히 여기다 이제 넣었어. 넣긴 넣었어. 근데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어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야. 아직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군수는 작년에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작년에 519명 뽑았죠. 519명 뽑았더니 12월에 280명, 70명 정도가 나갔고 3월 달에 한 번 나갔고 5월 달에 한 번 나갔고 다음 달 8월 1일 날 또 한 번 나갔는데 아직도 6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인원이 군수 같은 경우에 183명이잖아요. 행정 구급도 200 몇 명이죠, 그죠? 이 정도는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대로 갑니다. 요 성적 순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집이 어디예요? 서울이요. 양구 가봤어요? 양구 가봤어? 인제 고라니 알아요? 고라니. 멧돼지 좋아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보면 서울도 있고 부산, 광주, 대도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춘천 사는 사람은 춘천이 좋은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가는 게. 이거 보면 다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간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최종 합격하고 나면 저는 뭐 삼성전자처럼 뭐 평생 AS 개념으로 AS를 해줍니다. 뭐 근무지 선정할 때 이렇게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무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거긴 그 동네에는 무슨 부대가 있는가? 고라니가 많은가? 멧돼지가 많은가? 뭐 이런 거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런 아까 뭐 미리 오신 분들은 동영상 보셨죠? 이렇게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기소개서. 어차피 써야 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그 4개 항목에 맞춰서 쓰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300자에 맞추지 말고 최대한 많이 쓰세요. 그러고 나서 면접 캠프 할 땐 제가 중간에 3일차쯤 되면 전부 다 앉혀놓고 일일이 다니면서 자, 사서 쓴 거 갖고 와봐. 그리고 조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체크할 겁니다. 자, 이거 날리고 이건 중원부원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줄 겁니다. 거기서 나의 장점을 끌어낼 거예요. 자기 장점,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 한두 가지, 그 다음에 직무적인 직무 역량의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계속 이제 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눈에 확 띄는 답변,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면접은 주관식이고 생각을 묻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은 있어요. 뭘 듣고 싶으냐? 빨리 채점할 수 있는 거. 이 질문에 대한 의도에 맞는 답을 2가지씩을 빨리 던져줘야 오케이. 여러분들 대학 때 서술형 시험 많이 해봤죠? 이거 다 뭐 토시 하나 다 봅니까? 거기에 핵심 키워드를 잘 쓴 사람들이 점수 잘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면접관이 잘 듣고 싶은 말을 빨리빨리 던져주면 체크가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군 조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이 군이라는 조직을 알아야죠. 삼성전자 지원했는데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드는지 배를 만드는지 자동차를 만드는지 이거조차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뽑겠어요? 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리더십 9급, 7급. 7급은 더 중요하지. 리더십 둘 다. 리더십, 팔로워십 둘 다. 왜? 7급은 중간 과장급 관리자와 9급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어떨 때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팔로워십도 필요하고 9급은 팔로워십이 필요하지. 그래서 조직을 우선하는 사람들을 군은 좋아한다. 질문과 답변 노트를 작성해야 된다. 수시로 내 답변은 수정이 된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험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텍스트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지금까지 우리 글로만 봤잖아요. 글. 이제 글 볼 필요가 없어. 말을 해야 돼. 말을. 지금처럼 이걸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말을. 내가 말을 해도 될까? 말까? 아니야, 말을 해야 돼, 말을. 생각은 여기서 많아. 여기서부터 입까지는 불과 한 뼘밖에 안 되지만 이게 안 내려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말하는 연습을 해야 내려온다고. 스터디 그룹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모의 면접과 스터디가 핵심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스터디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스터디원들을 교차하기도 해요. 나중 되면. 왜냐면 한 4명이서 한 2주 하면 또 친해져. 그럼 이 사람들이 편해서 내가 긴장을 안 해. 낯선 사람하고 해야 돼요. 친한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익숙한 사람하고. 그래서 내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우리 모의 면접할 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모습을 찍어서 다시 줄 겁니다. 목소리하고 속도, 답변의 논리성 이런 것들을 스터디 안에서 서로 이제 평가를 해주고, 물론 중간에 모의 면접을 와서 저한테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받지만 중간에 조언들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모의 면접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아, 저렇게 말할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실패를 마주해야 된다. 아까 잠깐 동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교수님이 훨씬 무서워서, 저는 절대로 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여러분들 혼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잘못됐다고 지적만 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무섭다고 표현을 하니까 전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실패를 합니다. 처음 하는 거고 잘 모르니까 실패를 마주해야, 내가 잘못된 걸 마주해야 바뀌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년에 또 보는 거지 뭐. 그러고 싶어요? 끔찍하죠, 지금 생각하면. 이걸 1년을 또 한다고? 막 욕이 여기까지 나오죠, 그죠?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이 4명끼리만 계속 하잖아요, 스터디원들하고. 그러면 4명끼리의 사고에 갇혀. 그래서 다른 스터디원들하고 둘씩 섞어서 교차해서 서로 모의 면접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아마 이 모의 면접이 이제 최종 발표가 나는 시점이 되면 모든 조들이 다 친해. 서로 다 친해. 아까 봤죠? 면접 끝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질문 받았던 걸 다 알려주잖아. 왜? 그게 서로의 교감이 없고 이게 없으면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근데 한 2달 동안 계속 서로 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서로. 답변의 논리적 구조, 뭐 객관적인 근거와 경험적 요소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근거, 전 성실합니다. 그럼 다 성실하다고 믿어줘야 되나? 면접자가 와갖고 저는 성실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그렇구나.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죠. 저는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이진 않잖아. 주관적이지. 우리 아버지가 나 싫은 말 하시겠어? 다 좋다고 하지. 면접관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피치 중요하지 않다. 스피치 중요하지 않다. 왜? 군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조직에 와서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거지, 스피치가 중요한 직군 따로 있죠. 아나운서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말을 되게 논리적으로 잘하고, 톤이 좀 일정해야 되고, 이런 걸 뽑지만, 군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발표가 아니라 대화로 인식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발표하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거나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 때 발표하진 않잖아요. 편하게 얘기하죠. 근데 친구들 중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해서 대화하듯이 해야 이 짧은 시간에 면접관한테 나의 생각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라. 암기하는 순간 버벅입니다. 응? 천장에 뭘 써놨는지 맨날 천장을 쳐다봐요. 생각 안 나면. 안 그럴 것 같죠? 이제 모의 면접하면 다 그렇게 돼. 이해를 해야 돼. 자꾸 말을 해서 체득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하라.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야, 그래, 결론이 뭔데? 보고하러 가면
저도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그랬지만 뭐 막 보고를 해. 아 그래 결론이 뭐야? 결론부터 얘기해. 그 면접관도 똑같아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꾸 설명만 해 앞에서. 아씨. 근데 또 면접관 자르질 못하잖아 말을. 자꾸 설명을 하고 결론에 가서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 안 하면 아까 뭔 얘기했지? 이렇게 돼요 면접관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야. 두 갈씩을 하거나 아니면 양갈씩을 하거나 주제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맨 앞에 나오거나 맨 앞이랑 맨 뒤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어진 시간에 답변한 것도 능력이다. 제가 1분에서 1분 30초로 썼지만 사실 자기소개만 이 정도지 자기소개 외에 다른 것들은 한 40초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시간만 많으면 뭐 계속 뭐 주저주저 계속 설명하지. 그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하게 빨리 잘 전달하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정답이 없는 질문 있다. 아까 그랬죠? 임용되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에 어떤 게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기속행위를 하게 돼 있으면 기속행위 하는 거고 재량행위 하게 돼 있으면 하게 돼 있는 거지. 뭐 본인이 선택할 거야? 이렇게 A냐 B냐를 물어보지만 사실은 A, B인 경우도 많습니다. 군사용어, 군대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진 않아요. 직접. 군사용어를 가지고 잘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3명 중에 하나는 저처럼 군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연중에 말에 군사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뭔 소리야? 금방 뭐라고 한 거지? 그래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저도 아직 운동장이 익숙치가 않아요. 연병장이 익숙하지. 우리 아들 졸업식 때 갔는데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순간 멈칫했어. 0.1초. 손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그만큼 오래 체득화됐기 때문에 군사용어가 막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말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을 보고 오늘 설명을 왔겠지만 정말 인터넷에는 확인 안 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면접 캠프에서는 시작하면 제가 단톡방을 만듭니다. 거기서 수시로 물어봐도 돼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도 되고. 그런데 인터넷에 하더라, 카페, 유튜브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첩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들어가자마자 나중에 이제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도 제가 연습을 시키는데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쭈삣쭈삣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자신 있게. 면접을 대한 태도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신감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있으면서 겸손한 좀 애매하죠? 눈을 봐라 눈. 근데 의외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군대에서 주목하면 어디 보라 그럽니까? 인중, 미간 보라 그러는데 저는 눈을 보라 그럽니다. 그래야 면접관이 딴 데 안 보고 내 눈에 잡혀 있어요. 면접에 임하는 마인드. 나는 꼰대다. 왜? 나를 평가하는 면접관들이 꼰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꼰대를 만나야 되잖아. 그치? 가장 가까운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집에도 소파에 누워 계실 텐데 있어요. 주변에 보면 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랑 다른 기성세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고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고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해야 될 표현은 뭐 이거 다 아는 거죠. 종교, 정치, 성, 뭐 근자감 뭐 다 할 수 있대. 그러면 안 되지. 뭐 유행어도 안 되고 어쩔 TV 뭐 이런 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사자성어 왜 안 될까요? 사자성어 하면 왜 안 될까? 사자성어 하면 왜 안 될까? 면접관도 모를 수 있어. 면접관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면접관이 미국 유학파야. 한자를 하나도 몰라. 그런데 나는 사자성어를 얘기하면 저 자식이 날 무시하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인터넷 용어. 추상적이거나 식상한 표현, 뜬구름 얘기. 저는 뭘 다 잘할 수 있대. 성실하고 다 근거도 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 구체적으로 뭐 잡히는 거 없이 이런 표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자료 국방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가면 뭐 많이 있어. 이런 거 읽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 들어가지 말고 뭐 인스타 들어가지 말고 뉴스 국방부 홈페이지 뉴스 이런 거 봐야 돼. 국방일보 이 창문 닦을 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 국방일보가 가서 기사들 봐야 돼. 질문에 나온 최근 본 군 관련 기사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뭐 해마다 나와요, 이건. 그 다음에 뉴스, 네이버든 다음이든 뉴스에 들어가면 정치면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 정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과 관련된 기사는 항상 정치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홍보 기사를 내거나 언론 기사를 내면 정치면에 나와요. 그래서 정치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군과 관련된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면접 캠프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14시에. 월요일 날 오늘 했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한 3시간 정도 할 겁니다. 2-3시간 정도.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성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터디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그리고 화요일에는 군무원이 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자소서를 다 써와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량에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 건물 3층에 굉장히 넓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앉아서 쓴 걸 가지고 토의도 하고 조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목요일에는 진짜 군은 어떤가? 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계급은 뭔지, 그죠? 중령?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가려는 행정, 군수, 또 기술 직렬들이 뭘 하는 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일에는 작년도 기출 질문,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작년도 제가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학생들한테 받은 질문을 엑셀로 정리해서 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1000개의 파일은 아니지. 텍스트를 전부 다 해갖고 작년에 나왔던 질문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프린트물 이제 등록하시면 다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기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토요일에는 그 이전 22년도부터 18년도까지 기출 질문 공채, 경채, 전문공 경력관 등에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만 요거에 대해서만 해도 아까 인터뷰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그 다음 주에 집단 모의 면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이 전부 다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한 16명에서 20명 정도만 반을 자를 거예요. 그 사람들만 와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 또는 지원 동기를 앞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테 피드백을, 자 어떻게 들렸습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바라보고 좀 고칠 점 있을까요? 좋은 점,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낯설은 상태에서 말하는 방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 못해, 막 천장에 뭐가 컨닝 페이퍼가 있는지 계속 천장 쳐다보고 막 감기도 안 걸리는데 헛기침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나 실패를 마주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끝나고 나면 또 가서 스터디 조원들하고 서로 얼굴 보기가 이제 민망하지. 다 지적받았으니까. 근데 또 스터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또. 그러고 나서 한 2-3일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조별로 한 4명씩 와서 저랑 모의 면접을 합니다. 아까 동영상 봤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갑니다. 이 중간에 텀은 한 2-3일 정도씩 텀을 둘 겁니다. 조별로. 왜? 지적을 받았으면 연습해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장 내일 하면 바뀌어지겠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한 번 모의 면접을 하고 나서는 2-3일 정도 텀을 두고 두 번째, 다시 또 2-3일 텀을 두고 세 번째. 그래서 모의 면접 할 때 지적받았던 것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오고 또 보완해서 그 다음에 오고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최종 모의 면접은 그래서 요 최종 모의 면접을 빼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필기 발표하기 전까지 커리큘럼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하느냐? 아까 여러분들 개인별로 그러니까 직렬별로 면접일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자신의 면접일 한 2-3일 전에 제가 편성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체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면접장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집단 모의 면접하고 1차 하고 2차, 3차 하고 4차까지 하고 여긴 예비일로 남겨놓고 이 정도에 끝나요.
그리고 개인별로 이제 요때가 되면 합격자 발표나면 개인별로 면접일이 나오겠죠. 물론 국방부 해공군 해병대랑 공군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발표 나면 그때 보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때 본인들의 면접일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다시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서 통보를 해줄 겁니다. 이게 이제 모의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그죠?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드리는지. 그래서 짧게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모의 면접. 인생의 포기랑 같다. 먼저 고양이 밑에서 수행하는 책 읽고 있죠, 지금? 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종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먼저 고양이 밑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적성을 원활하게 위하여 저하는 사회생활을 하며 관련 업무를 경험하면서 성과같다고 느껴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역사에 대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배웠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통과일사 자격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이 통해 문서 업무를 맡았을 때에도 전문성과 수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하며 본인들이 최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회성과 정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되어 국가와 당에 헌신하고 한 수익성을 가지고 기하여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후가 많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건 이제 기술 직렬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술 직렬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뭐 척척 박사도 아니고 기술 직렬들의 전공에 대해서 제가 저 커버 못 해드립니다. 다만 저는 누구를 활용하느냐? 기존에 우리 합격생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여기 병리, 이 재활치료랑 병리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고요. 선배들이 주변에 뭐 어떻게 했는지 계속 멘토가 돼줬고요. 사이버, 전산, 전기진. 그러니까 기술 직렬들은 저희 기존의 선배들, 그러니까 먼저 합격해서 현직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궁금증이라든지 어떻게 했었는지 준비 이런 것들을. 그럼 제가 모의 면접할 때 피드백은 어떻게 해주느냐 잠깐 짧게 볼게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자신감 있게 말하면 그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왜 얘기하고요? 뭘 얘기하고 또 와닿는 시청인 내용을 빼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 그렇게 하고 그거는 적응력이라고 해요.
아까 비포하고 애프터 보여드렸죠, 그죠? 아까 비포하고 애프터 나왔던 분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에 있습니다. 이분도 서울 근처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면접 캠프 오시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항상 수시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즉시 해드리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장에서 응원도 해드립니다. 면접장 가서. 올해는 커피를 좀 사갈까, 지금 커피차를 사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근무지 선정할 때도 뭐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기존 합격생들과의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요게 여러분들 다 나중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쓸 것이고, 제가 매번 체크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의 면접 할 때마다 체크해서, 왜냐면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 여기다 다 써가지고 3년치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직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오시죠. 그러면 그 짧게 여기 계신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간단한 팁 정도만 짧게 하고, 질문은 이제 종합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겠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도 합격자고요. 저는 군수 7급 합격해서 지금 서울 노원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면접 팁은 PPT에서도 잘 나와 있었지만, 일단 스터디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원 스터디도 하고 따로 이제 온라인에서 면접 스터디도 구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했고 조원들이랑 계속 으쌰으쌰 하면서 잘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처음에 저도 엄청 혼났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군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처음에 많이 떨어가지고 많이 피드백도 받고, 그 조원들을 운 좋게 잘 만나가지고 저희는 사실 거의 1, 2지망 다 갔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다 그렇게 가서 지금 근무 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공 지문을 군수직이나 뭐 행정직도 나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공 지문을 한 예상 답변 한 100개 정도 조원들끼리 공유해서 꾸준히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뭐 그 지원 동기나 이런 거 당연히 그냥 나중에 외우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전공 지문도 계속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면접장 가서. 저는 사실 지금 같은 부대에 저희 학원 출신이 2명 더 있습니다. 다 같이 7급 합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는 면접장 가서 되게 다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좀 만족하면서 다 근무하고 있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육군 군사정보 7급에 합격해서 현재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준권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특히 육군의 저희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도 특히 전공 질문들이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기본 질문 이외에도 좀 전공 질문들을 많이 숙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면접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면접 스터디 그룹을 꾸려서 계속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실제 면접 가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또 저희 직렬이 그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필기 합격하고 여기서 면접을 준비를 했던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그 갖고 갔던 그런 어떤 자세들을 제가 다 물어봤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패기 있게 질렀더니 뭐 다 좋은 결과 있었고, 그리고 또 쓴 사람 그 육군 같은 경우는 그 다 1지망에서 5지망 이내로 써서 다 원하는 근무지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들도 네, 필기 합격하시고 더 최종 결과까지 좋은 결과 있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방부 군사정보직 7급 작년 합격자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필기 힘들었잖아요. 저 만약에 정년에 떨어졌었으면 올해 다시 여기 있을 거라는 자신도 없어요. 네, 필기를 다시 붙을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그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이고요. 네, 최종 순위도 너무 잘 받아서 원하는 근무지까지 다 배정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면접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한 달 뒤에 오시는 것보다 지금 오시는 게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뒤에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여기 학원이 더 바빠지고 더 사람이 많아서 교수님께 컨택을 그리고 면접을 지도를 받기에도 가장 지금이 오시는 게 가장 현명하셨을 거고, 한 달 뒤에 오는 사람이랑 지금 오는 사람이랑 실력 차이가 안 뒤집힙니다. 저는 사실 한 달쯤 한 사람이랑 두 달 한 사람이랑 실력이 별로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달을 했거든요. 필기 떨어진 줄 알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가 결과 보고 학원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네, 다행히 잘 된 건데요. 저는 원래 말하는 걸 업으로 조금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서 준비하기에 수월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필합하고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말할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죠. 가뜩이나 뭐 요새 온라인에서 말하지 누가 현실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거고, 기껏 해봤자 대학 면접 봤던 게 아니면 알바했던 게 그 사람과의 대화하는 그런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처음이었을 텐데, 그래서 한 달 만에 완벽한 어떤 그 합격하고 순위를 뒤집을 정도로 잘한다라는 궤도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만에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좀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말 안 하던 사람은 그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거 정말 일찍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모두 운이 좋으시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뭐 경쟁률도 보셨겠지만 뭐 면접 TV에 이미 다 앞에서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 1.3배수, 1.5배수 뽑아도 동점자 때문에 지금 네,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사실 초고득점자들은 우리의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초고득점자 여기 분명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은 근무지를 위해 싸워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지금 밑에 있으신 분들 피 터지시는 싸움이에요. 떨어지는 사람들끼리만 싸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2대1까지 느껴져요. 왜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시고, 근데 스터디 내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전체 시험 응시자로 봤을 때 이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등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잘 지도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현직자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 뭐 질문 있으시면 저나 아니면 우리 현직자 분들께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신가요? 이런 태도 안 좋다니까. 네. 전공. 사실 경제학은 비중을 많이 안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을 섭외하는데 경제학 교수님들을 섭외를 잘 못해요. 대부분 행정법하고 행정학, 경영학 교수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질문하더라도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 거. 자,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개념적인 거 아주 간단한 것만 질문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교수님들이 그 개념을 모르진 않아. 근데 질문지에 있어요. 그런데 평가하자니 좀 부담스러운 거야. 구체적으로. 근데 자기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딴 건 질문하는 자신 있지. 뭔가를 틀렸다고 지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경제학은 해마다 질문이 거의 안 나와요. 비중을 좀 낮게 해도 그냥 그렇다고 책을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개념적인 것들만 본인이 준비해갖고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군무원들도 뭐 명목상으로는 2년에 한 번 뭐 근무지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죠. 갈 수 있으나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제에 있는데 난 서울에 가고 싶어. 그러나 서울에 있는 사람은 절대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가 많은 사람들부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가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근무지가 바뀌려면 5년 이상은 처음 간 근무지에서 5년은 봐야 돼요. 아니면 진급을 빨리 하든가. 진급을 빨리 해도 사실 군단 안에서 돌아.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해요. 기본 5년은 봐야 돼요. 또 질문 있나요? 네. 국정학, 그 다음에 정보사회로는 좀 나오긴 나와도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죠. 정비 쪽이 좀 많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쪽 교수들이 와서 그런지 전기차 질문이 많이 나왔어. 네, 뜬금없이 맨날 나오던 차량직의 질문들이 기본적인 거 나오긴 나오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량직하고 전차직은 우리 그 차량공학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한번 특강을 해주시고 모의 면접할 때도 같이 봐주실 겁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한 질문이 당락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질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에서 15개잖아요. 그리고 평가 항목도 5개잖아요. 그럼 근데 어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얘는 이거 전공 모르니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는 전공 질문 3개 나왔는데 숙지 찬스라고 하는데 숙지 찬스를 2번 쓰고 하나도 개념적인 거 간단히 얘기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답을 못해서 얘는 불합격이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중요해요, 사실. 중간에 두 번째 질문에서 버벅였다. 거기서 멘탈이 흔들리면 끝까지 가는 거야. 이미 지나간 건 빨리 멘탈을 버리고 나머지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데 멘탈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에서 난 망했어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과 두 번째 질문에서 버벅였는데 세 번째 질문부터 어떻게든 만회해야지 그러고 적극적으로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죠. 어떤 한 질문, 전공이든 인성이든 공직관이든 한 질문이 당락을 좌우하거나 그건 없습니다. 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날 강의할 때 강의가 끝나고는 스터디가 없어요. 왜? 스터디를 편성을 해야 되니까. 둘째 날부터는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제가 2시간 내지 3시간 하면 끝나고 조원들하고 가서 스터디 2시간 해야 돼요. 여기 아래층에 가서. 그리고 강의 끝나고 2시간 스터디하고 강의 끝나고 2시간 스터디하고 모의 면접이 있죠? 모의 면접 있는 날 내가 모의 면접 있는 날 와서 모의 면접 나한테 하고 가서 또 2시간 스터디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조별로 제가 편성을 해줬는데 조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조금 수정 소요가 있다. 그건 이제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중간에 수업이 없는 2, 3일 요 텀 있잖아요. 요때는 근데 사실 제가 뭐라 하지 말라고 해도 조원들끼리 여기 요 근처에 다 모여 있어요. 또 질문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했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등록과 접수와 관련된 것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4층에 우리 사무실 그 접수처에 가서 접수하거나 뭐 등록하는 거와 관련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면접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